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익히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아스피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아스피린은 굉장히 역사가 매우 긴 명약입니다. 이 개발된 초기에는 해열 진통 효과가 우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알려진 약이죠. 사실 지금 사용하는 용도는 주로 혈소판 응집을 막는 동맥경화성 심질환이나 뇌질환 이런 쪽에 이제 사용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고요. 이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장 혈관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좁아지거나 아니면은 혈전이 생겨서 틀어 막히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갖다 우리가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제 심근경색증, 협심증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스텐트 시술 이런 거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두 번째가 이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로 가는 동맥혈관이 역시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질환이에요. 실제적으로 심장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병태생리, 즉 생기는 원인이나 기전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심뇌혈관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아스피린이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1차 심뇌혈관 질환을 앓고 난 사람들, 즉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걸 앓고 난 분들한테 아스피린 약을 썼더니만 그게 재발하는 걸 갖다가 상당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후가 굉장히 좋아졌던 거예요. 그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서. 실제적으로 이 효과는 지금도 인정받는 효과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러면은 1차 앓고 난 사람이 아니라 앓기 전에라도 그 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분들, 그러니까 혈압이 높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비만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뭐 하여튼 이런 분들한테 미리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뭐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약을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하고 봤더니 진짜 좀 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대단한 약이구나 해가지고 한때 이 약을 아스피린을 뭐 혈압약 먹는 사람, 당뇨약 먹는 사람 하여튼 성인으로서 조금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은 아스피린 먹는 게 유행이 됐었어요. 의사들 중에서도 이 약을 아무 일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아스피린 드시는 복용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출혈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충분히 아스피린의 그 기전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아스피린이라는 거는 혈소판의 응집을 막는 거예요. 근데 혈소판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은 몸에 상처가 나서 혈관이 노출되거나 혈관이 째질 경우에 그리고 출혈이 지속되니까 그 출혈을 막기 위해서 혈소판이 모여가지고 응집해서 막아줘요. 그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출혈을 억제시키는 역할이에요. 근데 약을 써서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니까 출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이미 뭐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너무 잘 알겠지만 아스피린 드시게 되면은 치과나 뭐 아니면 다른 뭔가 치료하거나 할 때 아스피린 복용한다 그러면은 당장 좀 중지하고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스피린 혹은 아스피린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물들에 대해서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이제 출혈이 많아지니까 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진짜 공과를 한번 따져보자. 아스피린이 2차 예방 효과, 즉 한 번 앓고 난 분들한테서 두 번째 생기는 걸 예방하는 효과는 아주 명백한 걸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1차 예방, 생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쓰는 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어떤지를 갖다 살펴본 겁니다. 이걸 이제 대규모 연구했던 게 이제 2018년도에 뉴잉글랜드 저널이라고 하는 아주 대규모 잡지에 이제 훌륭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어센드라고 하는 연구예요. 이 연구는 뭐냐면요. 그 심혈관 질환이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에게 생길 위험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에요. 누구냐면 당뇨병이 있는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이에요.
당뇨가 있으면은 이런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 연세가 드시고 당뇨가 있는 분들 7,740명, 또 그렇지 않은 분들 7,240명에서 두 군을 놓고 한 군에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하고 한 군은 복용하지 않고 결과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추적 검사를 하면서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이 어떤가, 또 부작용의 발생은 어떤가 살펴봤는데, 결과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아스피린을 복용한 군에서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적었어요. 8.5 대 9.6이니까 차이가 있었어요, 특히. 그래서 이 효과는 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중요기관의 출혈이라고 하면 뇌출혈, 위장관 출혈, 또 안구 출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한 출혈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멍이 들거나 잇몸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러한 중요 출혈의 발생빈도 보니까 4.1 대 3.2요. 출혈은 확실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는 조금 있는 것 같고 출혈은 또 많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통계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더니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12% 정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더라.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었어. 그런데 반면에 주요 기관의 출혈은 29%, 30% 정도가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곤란해진 거죠. 아스피린 복용하는 게 효과가 일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부 있는 것을 합병증, 중요한 출혈로 인해서 상쇄하고서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복용한다는 거는 효능과 효과는 적고 부작용, 치명적인 부작용은 많고 하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최소한 1차 예방으로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2차 예방으로는 이미 앓고 나서 그 질환 자체가 워낙 중하기 때문에 출혈이 좀 생기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면서도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자라는 쪽으로 하는데, 1차 예방,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약을 복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1차 예방, 아직까지 생기지는 않았지만 당뇨가 있거나 당뇨가 있는 고령군에서 생길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아스피린 먹는 것은 효과 없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2018년도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같은 결론을 내린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결론이 내린 겁니다. 1차 예방으로 아스피린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미 심뇌혈관 질환을 앓고 난 분들한테는 아스피린을 써왔다 그러면 아스피린 씁니다. 근데 출혈이 있다 그러면은 아스피린 대신에 아스피린보다 효과는 조금 더 강하고 출혈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아주 좋은 약들이 또 그 후에 많이 개발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1차 예방으로는 그럼 그런 약 사용하지 않습니다. 1차 예방으로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부작용을 가진 약을 미리 복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히 고령군에서 1차 예방으로 그러한 병을 앓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생길지도 몰라서 아스피린을 복용하지는 않는다. 이게 오늘 아스피린과 관련된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우입니다.